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기아 중간고사 시험 전에 온라인 수업이 2회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실시간 수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 공부에 방해가 되거나 여러분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회의 끝에 컨텐츠형으로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포물선과 타원 부분에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볼 거고요. 다른 선생님께서 쌍곡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포물선 관련된 유형과 쌍곡선 관련된 유형에 대해서 시험 대비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포물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 포물선의 방정식은 두 가지로 여러분 공식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y제곱은 4px 그 다음에 x제곱은 4py. 그래서 요 두 가지 포물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럼 문제 1번에 1번 보시면요. 지금 초점이 8분의 1, 0인데요. 그럼 이때 우리가 포물선은 타원이랑 쌍곡선과 다르게 보통 초점을 P로 표현하잖아요. 여기 있는 P. 그쵸? 그럼 여기서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번에서 P는 8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준선이 x제곱이잖아요. 준선이. 그럼 여러분이 준선이 x제곱인 게 아니라 준선이 x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여기서 x는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맞아요? y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 맞아요? 선생님이 이거 헷갈리면 우리 이차함수 배울 때 y는 x제곱꼴 배웠죠. 그게 지금 아래로 볼록인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볼록한 거는 당연히 y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y제곱은 4, 8분의 1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얘는 2분의 1x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요. 결론은 따라서 y제곱은 2분의 1x예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꼭지점이 원점이고 준선이 y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는 한번 준선을 그려보면 y는 2분의 3이니까 여기 있죠. y는 2분의 3이다. 그러면 얘는 지금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차함수 개형처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여기선 위로 볼록인데요. 그러면 x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에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여기서는 p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고 식에 대입해주면 x제곱은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y가 돼서 마이너스 6y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6y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포물선의 방정식 두 가지 그래프 개형 중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문제인데요. 포물선 y 플러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의 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초점의 좌표와 준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원래 포물선의 방정식, 평행 이동 전에 원래 방정식이 뭐였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y제곱은 마이너스 4분의 1x였어요. 근데 여기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죠. 평행 이동. 그러면 따라서 원래 있던 그 포물선의 초점과 준선을 구해놓고 그것을 평행 이동시켜도 되겠다라는 방법으로 선생님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점 F는 어떻게 되냐면 F는 마이너스 16분의 1, 0.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16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행 이동을 시켜보면 얘는 F는 16분의 31,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준선도 평행 이동 같이 되니까 x는 16분의 33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되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포물선 y제곱은 4px, p가 0보다 크다. 에 초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와 Q라고 할 때 OF분의 PQ 이렇게 나와 있어요. OF분의 PQ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은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면 그래프 개형은 y, x 점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p가 양수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 p가 여기 있겠죠. 그래서 얘 f의 좌표를 p, 0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지금 x축의 수직이래.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것을 선생님이 빨간 펜으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x축의 수직이면서 p, 0을 지난대요. 이렇게. 그럼 이때 만나는 두 점을 P와 Q라고 했어요. 여기가 P, 여기가 Q.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OF분의 PQ를 구하래요. 그럼 여기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일단은 PQ는 PQ의 길이는 어떻게 돼? 왜냐면 지금 제 X값이 P잖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스몰 P랑 라지 P 구분하세요. 스몰 P잖아요. 그럼 스몰 P를 넣었을 때 어떤 식에 넣었냐면 여기 Y제곱은 4PX라는 식에 X값에 P가 들어가면 Y값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가 2P가 돼요. 2P. 그렇기 때문에 PQ의 길이는 4P가 돼요. 4P. 그 다음에 OF의 길이는 여기서 x좌표가 p니까 스몰 p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OF분의 PQ는 4다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그래프 간단하게 좀 정확히만 잘 그려주시고 좌표 잘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PQ가 4P면 여기 밑에 Q도 위아래 P랑 Q랑 X축 대칭이기 때문에 같이 길이가 2P라는 거 한번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 포물선 y제곱은 12x의 초점을 F, 포물선 위에 한 점을 P라고 했을 때 A 5,7에 대하여 선분 AP 더하기 선분 PF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이 딱 나오면 선생님 이게 그냥 기본 문제가 아니라서 굉장히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특히 기하 단원에서는 그래프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잘 찾아야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게 바로 기하 영역이다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y축, x축 원점 있고요. 그 다음에 y제곱은 12x를 대략 그려주면 이렇게 y제곱은 12x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준선은
여기서 한 요 정도. x는 마이너스 3. 이렇게 할게요.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초점을 좀 표시를 해보면 초점 여기 있겠죠. f 3,0. 그러면 여기서 a라는 점이 5,7이에요. 5,7. 그럼 5,7을 조금 대략 표현해보면 요 정도 있다고 쳐요. 5,7. 자, 그럼 여기서 AP, 그 다음에 PF인데요. 그러면 P를 여러분이 지금 어떤 포물선 위에 한 점이다.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냥 아무 데나 점을 하나 찍고 P라고 놓는 습관이 필요해요. 선생님, P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찍어요? 라는 생각을 하시기 전에 무조건 어떤 내가 조금 편안한, 내가 좀 그리기 편안한 그런 장소에, 그런 점에 P를 찍어버리는 거야. 즉, 여기서 빨간색으로 쳐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P가 있다고 쳐. 음, P가 있다고 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PF, AP, AP, 그 다음에 PF. 여기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해요? 좀 너무 막막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포물선을 줬잖아. 그럼 포물선의 특징,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P는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뭐랑 같다고 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P에서 이 준선으로 수선해발 내린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H라고 할게요. H. 이렇게 하면 지금 길이는 조금 달라 보이지만 여기 있는 길이랑 이 HP랑 PF랑 서로 같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 최소값 어떤 그 최단 거리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레이저 포인트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H에서 P로, P에서 A로 갔는데 지금 꺾여 있잖아요. 이게 꺾여 있지 않고 일자가 되는 그런 최단거리를 구해야 돼. 그러면 H가 어디쯤 있어야 최단거리가 될까요? H가 여기 있으면 요렇게, 여기 있으면 요렇게. 그래서 따라서 지금 요 파란 점에서 바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H, 그러면 여기서 가장 최단거리가 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알겠죠?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A라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주면 음, 자, 이렇게 내려주면 결국 우리가 원하는 AP, 선분 AP 더하기 PF는 결국 뭐랑 같냐면 PH 더하기 AP에다가 더하기 PF랑 PH랑 같죠. 얘랑 같은 거야. 근데 이 PH라는 값이 가장 이제 짧을 때가 AP. 자, 그러면 AP가 0이고 PH가 지금 뭐가 되냐면 얘네를 합쳤을 때 가장 짧은 게 그냥 이 자체가 AH가 됐을 때 AH.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따라서 요 AH는 어 8이 되겠죠. 8. 8. 그럼 따라서 최소값은 8이다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최단 거리를 구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만약에 이렇게 거쳐가거나 할 때 일자로 직선으로 갈 때가 최단거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 H랑 A랑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P의 값에 따라서 H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P랑 H랑은 계속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거리가 계속 이렇게 일자로 가야 되는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얘가 가장 최단 거리가 되려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여기 한 번에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런 게 머릿속으로 직관적으로 있어야 된다.
알겠죠? 연습 많이 하시면 이런 직관도 다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5번으로. 5번 넘어가시면요. 포물선이 나와 있고요. 초점은 F라고 줬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A와 제4사분면에 있는 포물선 위의 점 B에 대하여 AF는 O, BF는 E라고 했어요. 그럼 삼각형 AOB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여러분 생각보다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 기하 단원의 약간 그 그래프, 도형 이런 것들에 대한 센스가 좀 필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단은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좌표에 어떤 점의 좌표를 다 찾아 놓고 길이가 있다면 길이가 필요하다면 길이를 찾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그래프에다가 여러분 체크를 하는데 뭐부터 체크할 거냐면 일단 F가 좌표가 뭐가 돼요? F의 좌표는 지금 4x니까 뭐가 되냐면 1,0이 되죠. 1,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 포물선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준선인데 준선을 안 그려놨죠. 그래 안 그려놨으니까 우리가 그려주자.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러면 그려놓고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를 만약에 음, 뭐 점은 표시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FAF랑 여기 있는 이 길이랑 서로 같게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지금 B에서 수선의 발 내리게 되면 얘도 여기 있는 길이랑 여기 있는 길이랑 서로 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이 포물선의 성질에 의거해서 그래프에 모두 다 표시를 한다. 정보를 모두 그래프에 입력한다.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렇게 해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AF가 5라고 줬어요. 숫자를 줬네. 땡큐. 그럼 여기 AF가 5라고 줬으니까 요 A에서 여기 준선까지가 5예요. 근데 지금 Y축에서 준선까지가 1이니까 지금 만약에 Y축과 만나는 이 점을 선생님이 D라고 할게요. 그럼 D라고 하면 여기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FB가 2라고 했으니까 BF가 2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여기 있는 점을 C라고 하면 여기 길이는 1이 되겠죠. 그러면 따라서 선생님이 좀 오른쪽에 그래프 그 도형을 좀 떼서 가져올게요. 어떻게 떼올 거냐면 이렇게 한번 떼올게요. 이렇게 떼와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떼왔어. 그러면 떼왔을 때 지금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요거죠. A, O, 여기가 B. 선생님 여기 C라고 했고 여기 D라고 했죠. 그럼 이렇게 여러분이 그래프 안에서 필요한 도형이나 어떤 넓이를 구하거나 할 때 그 필요한 도형을 필요한 부분만 딱 떼서 따로 가져온 다음에 거기서 넓이, 뭐 부피, 어떤 길이, 이런 각도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떼왔어요. 그럼 떼오고 나서 한번 길이나 이런 걸 좀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밑에가 길이가 1이에요. BC가. 그 다음 여기 DA가 4. 그쵸?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뭘 생각하면 좋으냐면 지금 원점에서 OC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지금 B라는 좌표 자체가 여기 X에다 1 넣었을 때 Y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2. 그 다음 A는 만약에 x좌표가 4니까 지금 4,16이니까 4, 4, 16, 4가 되겠죠. 4,4.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OC의 길이가 뭐가 되냐면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OD의 길이가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빨간색 영역의 넓이, 삼각형 AOB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OB의 넓이는 사각형 ABCD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빼기 삼각형 ADO 빼기 삼각형 BCO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사다리 꼴이니까 2분의 1에 1 더하기 4, 그 다음 높이인 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빼기 삼각형 ADO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4, 그 다음 빼기 BCO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럼 정리해주면 3 곱하기 5 빼기 8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5 빼기 9 하면 6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6번 문제가 나오네요. 6번. 이번엔 초점이 2,2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4인 포물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지금 초점 자체가 f2,2고 그러면 어떤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그런 포물선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럼 평행 이동이 되어 있는 그 포물선을 구할 때 우리가 초점이랑 준선을 평행 이동을 다시 시켜놓고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이것은 그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방정식을 찾는 방법이에요. 포물선의 정의 이용 평행 이동된 포물선 방정식 구하기. 음. 이렇게 준비했는데 원래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평행 이동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고 어떤 방정식 찾을 때도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선생님 준비를 했어요. 얘는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면 y, x 지금 x는 마이너스 4고 초점이 2,2 그러면 그래프가 대략 이 지금 초점이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4니까 이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음.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 다 꼭지점이 0,0이 되게끔 평행 이동을 했다가 방정식을 구했다가 다시 평행 이동하는 게 조금 오래 걸려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2,2에서 지금 여기 있는 포물선 위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잡는 거야. 이 한 점을 P, X, Y라고 둘게요. 요게 시작이야. 그래서 어떤 한 점을 P, X, Y라고 두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PF랑 이 F에서 이 준선까지 길이랑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럼 요 같다는 성질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지금 선분 여기서만 H라고 하면 음, P, PF랑 선분 PH랑 같다는 성질을 이용할 건데 PF 같은 경우에는 루트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H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여기는 길이가 x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p와 h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는 우리 절대값을 써서 x에서 빼기 지금 여기 h의 좌표가 빼기 4잖아요. 지금 여기가 빼기 4, y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x 빼기 2에 제곱해주면 계산할게 아예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y제곱 마이너스 4x 4y 플러스 4는 x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겹치는 거 같은 거 빼주고 정리를 좀 해주면
일단 y제곱은 그대로 원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y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4x랑 4를 넘기면 12x 플러스 12가 되는데 얘는 12로 묶으면 x 플러스 1이죠.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y 빼기 2의 제곱이 12의 x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y제곱은 12x라는 원래 기본형을 찾아서 원래 그걸 찾은 다음에 거기서 평행 이동을 다시 시켜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보다는 이렇게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7번. 타원 12분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3분의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 여기 초점의 좌표와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하래요. 그럼 먼저 원래 평행이동 전, 얘는 지금 쉬우니까 평행이동 전식을 먼저 보면 12분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y제곱이 1이야. 그러면 따라서 여기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타원에서는 그 초점의 좌표 할 때 C제곱은 큰 거, A제곱이 더 크면 A제곱 빼기 B제곱, B제곱이 더 크면 B제곱 빼기 A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12 빼기 3에서 9가 돼. 그럼 따라서 C는 풀마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F는 3,0, 그 다음 F'은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원래 평행이동 전에 있던 것에 초점을 구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축, 단축 그러면 장축의 길이는 2a니까 4루트 3. 그 다음 단축의 길이는 2b니까 2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답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는 평행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평행 이동. 그럼 평행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 2,3 f 프라임 마이너스 4,3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장축의 길이 4루트 3. 그 다음 단축의 길이 여기서 똑같겠죠. 단축이랑 장축은 똑같겠죠. 2루트 3. 되겠죠? 왜냐면 그 타원이라는 게 우리가 평행 이동하고 대칭 이동할 때 그 고유의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초점 같은 건 바뀔 수 있지만 이 단축과 장축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8번으로 갈게요. 8번. 8번에 타원이 나와 있고요. 두 초점을 공유하고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어떤 타원이 있는데 두 초점을 공유한다. 그러면 그 우리가 원하는 그 방정식도 그 두 초점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두 초점을 공유한다니까 두 초점을 찾아야겠지. 먼저 이 타원부터 좀 분석을 해보면 C제곱은 큰 거 빼기 작은 거니까 169 빼기 144 해서 얘는 25가 나와요. 그럼 따라서 C는 풀마 5가 되죠. 그러면 초점은 5,0 마이너스 5,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어떤 형태에서 이 친구가 지금 0,4를 지난대요. 그쵸? 그럼 0,4를 지나니까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대입해보면 b제곱분의 16이 1이니까 b제곱은 16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c제곱도 알고 b제곱도 아니까 a제곱은 쉽게 구했죠. 그러면 여기서 어, a제곱에서 16을 빼니까 25가 나온 거예요. 그럼 따라서 a제곱은 41이다. 그러면 따라서 결론은 41분의 x제곱 더하기 16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9번으로 갈게요.
다음 타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1번. 먼저 여기 보시면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8이다. 이건 우리 타원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장축의 길이와 같잖아요. 거리의 합이. 그럼 따라서 이 A라는 게 8이다라는 거고 A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따라서 16분의 X제곱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 아직 여긴 모르니까 얘가 1이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또 초점 알잖아요. 그 C를 알잖아. 그러면 C제곱은 지금 초점이 X좌표에 있으니까 A제곱이 더 크겠죠. B제곱보다. 그러면 16 빼기 B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C제곱이 뭐라고 했냐면 4점. 따라서 B제곱은 12.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16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이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1번이었고요. 2번. 초점이 나와 있고 중심이 원점이면 단축의 길이가 4래요. 그럼 일단은 단축의 길이가 4라는 얘기는 지금 장축이 2B고 단축이 2A잖아요. 그럼 2A가 4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러면은 4분의 X제곱에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이 1인데 여기서 중심이 원점이래요. 그럼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초점이 0,3이니까 C제곱이 9죠. 그럼 따라서 C제곱은 B제곱 빼기 4가 9가 되겠죠. 그럼 따라서 B제곱은 13. 그럼 결론은 4분의 X제곱 더하기 13분의 Y제곱이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10번. 10번 볼게요. 10번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타원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초점을 F, F', 타원의 네 꼭지점을 A, B, C, D라고 했어요. 그럼 사각형 A, F', C, F 넓이가 12인 정사각형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 보시면 조건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각형 A, F', C, F가 넓이가 12래요.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이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얘가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AC라는 길이 있죠. 여기서 AC라는 길이와 F'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겠죠. 정사각형이니까 서로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이 있죠. 그럼 따라서 선분 AC는 선분 F'이랑 같은데 이게 지금 EB잖아요. EB. 단축의 길이. 그쵸? 그럼 여기서 넓이가 12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b 곱하기 2b가 1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2b제곱이 12. 그럼 b제곱이 6. 따라서 b는 루트 6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b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초점의 좌표가 동시에 나온 거지. f가 루트 6,0, 그 다음에 f'이 마이너스 루트 6,0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c제곱이 6이니까 6은 a제곱 빼기 6이에요. 그럼 따라서 a제곱이 12. 그럼 a는 2루트 3이 되는 거지. 그럼 a가 2루트 3이니까 여기가 2루트 3, 0. 마이너스 2루트 3, 0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떤 삼각형이었냐면 지금 A, B, D잖아요. 그럼 여기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 A, B, D는
2분의 1 곱하기 지금 밑변의 길이 BD가 4 루트 3이죠. 4 루트 3 곱하기 높이 루트 6. 자, 그럼 2 루트 6, 3, 18인데 루트 18이면 339에다가 곱하기 2니까 3이 바깥으로 빠져서 6 루트 2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11번. 11번에 타원이 나와 있고 원이 나와 있어요. 타원과 원이 결합된 형태로 나와 있는데요. 만나는 점 중 하나를 P라고 했을 때 이 타원의 두 초점을 F'이라고 할 때 선분 PF' 곱하기 선분 PF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타원을 그렸어요. 그러면 F와 F 프라임 표시할게요. F 프라임 표시해놓고 그 다음에 어떤 점이 있대요. 어. 원이랑 만나는 점 중 하나를 P라고 했네요. 그럼 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를 좀 분석을 해보면 원은 X제곱 플러스 Y 빼기 6의 제곱은 36이죠. 그럼 36이 6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이 6이고 중심이 0,6인 원을 찾아야 돼. 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 장축의 길이가 여기가 지금 8이야. 여기 x좌표가 8 마이너스 8. 그 다음 여기는 2루트 7.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7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8보다 지금 f랑 지금 여기에서 중심, 원의 중심이 0,6인데 요게 지금 f랑 일치하는지 봐야 돼요. f에서 c제곱은 지금 64 빼기 28인데 얘는 6, 36이 나와요. 그럼 따라서 0,6이 되겠죠. 초점이. 그러면 이 중심과 같은 거야. 예로부터 지금 6이야. 여기가 6,0. 그러면 따라서 원이 이렇게 되겠죠. 반지름이 6이니까. 물론 요 뒤에 가면 이렇게 원으로 뭉치고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구해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점, 빨간색으로 시작해요. 이 두 점 중에 하나를 그냥 임의로 P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PF'과 PF의 그 값들의 곱하기의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선분 PF의 길이는 뭐가 되냐? 선분 PF. 얘는 지금 원이라 그랬잖아요. 원. 그럼 원은 항상 반지름이 일정하죠. 그럼 원의 중심에서 P까지니까 얘는 6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선분 PF 더하기 선분 PF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지금 여기서 타원의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PF랑 PF 프라임을 더하면 2A가 되잖아요. 장축의 길이의 합. 그럼 여기서 16이 돼야 되죠. 음. 근데 PF가 6이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PF 프라임이 10이 돼요. 그럼 따라서 선분 PF 프라임 곱하기 PF. 자, 얘가 10 곱하기 6해서 60이 된다. 타원 49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두 초점을 fc, 0, f 프라임 마이너스 c, 0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선분 fp는 9를 만족시키는 타원 E의 한 점 P에 대해서 점 F에서 선분 PF 프라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 FH가 6루트 2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말로 써 있으면 여러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어떤 그 정의, 타원의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느껴진단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래프를 조금 정성 들여서 그려볼게요. Y축, X축, 원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프가 지금 초점이 X축 위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한 요 정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됐죠? 음. 그럼 이제 여기서 일단 초점을 표시해주면 여기가 F, C,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F 프라임은 마이너스 C,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조건이 뭐가 있냐면 어, PF, FP가 9를 만족시키는 타원이 한 점이래요. 그럼 어떤 한 점을 잡아봐요. P. 그러면 여기 그려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음. 그럼 일단은 PF가 9를 만족시킨다고 했고, 그 다음 그 점 한 점에 대해, P에 대해서 점 F에서 PF 프라임에 대해 내린 수선의 발. 즉 뭐냐면 여기 있는 점 F, 여기 있는 점 F에서 수선의 발을 선분 PF 프라임에 내린 거니까 어디로 내린 거냐면 일로 내린 거예요. 지금 여기가 수선의 발 H가 되는 거예요. 그때 FH가 6루트 2다. 그러면 FH가 6루트 2. 여기가 6루트 2. 이때 양수 B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일단 주어진 조건을 모두 그림에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원에 지금 보면 여기가 7, 장축 길이가 14고 꼭지점이 7이랑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여기 위에는 B랑 마이너스 B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일단 조건은 다 썼는데요. 하나씩 그럼 차근차근 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FP가 9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FH가 6루트 2라고 줬잖아요. FH가 6루트 2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9니까 이렇게 표시할게요. 9. 자, 그러면 첫 번째. 삼각형 PHF를 잘 보세요. PHF는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직각삼각형이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도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PH의 길이는 루트 9의 제곱 빼기 6 루트 2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따라서 81 빼기 72가 돼서 루트 9 해서 3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를 안 거야. pH 길이가 3이다. 라는 거. 알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b를 구하는데 a 값 말고요. c 값만 구하면 우리가 b를 알 수 있죠. 그래서 c 값을 구하기 위한 건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pH까지 구했고 그다음 두 번째 타원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는데요. pH가 아니라 PF 프라임. PF 프라임이랑 PF랑 더하면 우리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장축의 길이랑 같죠. 그러면 14가 되겠죠. 14. 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PH의 길이가 그러면 PF 프라임. PF 프라임의 길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5가 돼야 돼요. 왜냐면 PF가 9니까 14가 되려면 PF 프라임이 5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HF 프라임이 2구나까지 알 수가 있죠. 2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가 2다까지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FF 프라임 길이를 알고 싶어. FF 프라임. FF 프라임 길이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지금 여기서도 삼각형 FH F 프라임이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할게요. 삼각형 FHF 프라임에서 이렇게 할게요.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야. 그러면 FF 프라임은 뭐가 되냐면 루트 6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제곱이 되겠어. 결국 계산하면 루트 72 더하기 4 그래서 루트 76이 되겠죠. 루트 76 계산해보면 뭐가 되냐면 2루트 19가 돼요.
2루트 19가. 그럼 이 F'의 길이가 2루트 19이기 때문에 C가 루트 19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C가 루트 19야. 그러면 우리가 C를 알기 때문에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어,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B제곱 구하는 거니까 A제곱 빼기 C제곱 해주면 되겠죠. A제곱이 지금 49고요. C제곱이 19예요. 그러면 30이 되겠죠. 그럼 따라서 정답은 B는 루트 32예요. 왜냐하면 B가 0보다 크기 때문이죠. 여기서 양수 B의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루트 30이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타원과 직각삼각형을 두 개 이용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이런 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무리 13번 문제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초점이 f 2루트 3, 0 f 프라임 마이너스 2루트 3, 0이 되는데요. 여기 1 타원에서 초점 F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타원과 만나는 지점을 A, B라고 하자. 친절하게 그림을 주어줬네요. 삼각형 AF 프라임 B는 정삼각형일 때 이 타원의 단축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단 타원의 일반적인 방정식은 여기서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죠. 그럼 일단은 초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2루트 3, 0. 그 다음에 2루트 3, 2루트 3,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 AF 음, 프라임. 자, 그럼 볼게요. 정삼각형이다. 이런 조건 좋네요. 정삼각형.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그래프를 먼저 보세요. 정삼각형이야. 선생님 빨간색으로 한번 강조하느라 정삼각형을 표시해 볼게요. 얘랑 이렇게가 정삼각형이에요. 음, 음. 자, 얘가 지금 정삼각형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의 길이를 알아. 얘가 지금 4루트 3이야. 그러면 여러분 그거 혹시 기억해요? 정삼각형에서 지금 여기 높이 자리잖아요. 이 높이 자리가 4루트 3이야. 그러면 여기서 2대 1대 루트 3,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인 거 기억나요? 길이가 2대 1대 루트 3. 음. 그럼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길이를 알 수가 있어. 선분, 그러니까 얘가 4루트 3이고요. 그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얘가 4가 되고 얘가 8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굉장히 손쉽게. 그러면 8이랑 4잖아요. 그럼 AF 프라임이 8, AF가 4예요. 그러면 우리 쉽게 뭘 할 수 있냐면 2A라는 장축의 길이는 8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12. 그럼 A는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나와 있어. 2루트 3이라고. 그럼 우리가 B를 구하고 싶으니까 C제곱은 A제곱 빼기 B제곱에서 B제곱은 A제곱 빼기 C제곱이죠. 그럼 따라서 36 빼기 12에서 24가 돼요. 그럼 B는 루트 24니까 2루트 6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단축의 길이라고 했으니까 단축의 길이는 2B죠. 단축의 길이는 2B는 4루트 6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여기서는 정삼각형의 특징, 정삼각형에서 2대 1대 루트 3. 왜냐하면 정삼각형에서는 반절 잘랐을 때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여기가 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특수각의 삼각비라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것을 아는 친구들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알겠죠? 기하 문제 특성상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도형과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형, 뭐 점과 점 사이 거리, 뭐 삼각형의 뭐 여러 가지 성질들, 그리고 다양한 도형들의 어떤 특징들이 잘 섞여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대비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다양한 유형을 많이 풀어보시고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는 수요일 날, 수요일이 아니지. 시험 끝나고 만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